그래서 저는 출판사한테 저 가계부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가계부책을 누가 사느냐의 분위기였어요. 엑셀도 있고 무료 어플도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누가 가계부를 사? 라였지만 저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거는 올바르게 잘 쓰기만 하면 돈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질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똑소리 나는 연희나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인 기업이라고 딱 들었을 때 대학생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한 교수님께서 레포트 대신에 이제 블로그에 갔다 온 도시에 대한 사진글, 현재 이제 블로그 쓰는 포스팅처럼 그렇게 해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블로그가 뭐야? 그때가 한참 싸이월드가 망했을 때였어요. 하고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블로그가 한참 뜨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는 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 댓글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나고 저는 계속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그때 대외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마케테이너 고아라 대표님이 있어요. 그분과 이제 블로그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분에게 사업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해주는 제안을 받고 갔는데 그분이 제 블로그를 보더니 너 사업하지 우리 거 도와주지 말고 너에 대한 네이밍을 가지고 블로그를 시작을 해라. 너만의 포트폴리오를 블로그라는 도구로 이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는 도시계획학과고 저는 모르겠어요. 꿈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5년 뒤 너의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그때가 24살이었거든요. 5년 뒤면 29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선수 부임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두산 베어스인데 두산 베어스 프런트에서 일을 하는 게 저의 목표다 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너 지금 뭐 해야 돼? 라고 하길래 야구장을 가야겠죠? 라고 했는데 그 야구장에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건 뭐가 있어? 저 그러면 돈 모으는 거 좋아해요. 돈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재테크에 관련된 거를 한번 너가 소비자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고 그걸로 나중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야구장에 편하게 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무런 것도 없이 단지 취미였거든요. 재테크라는 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체크카드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4학년 때 휴학하는 동안에 은행권 서포터즈랑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금융교육 봉사 서포터즈를 둘 다 했었어요. 근데 좀 느낌이 다른 게 금융권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많이 해야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 금융교육은 일반 소비자를 좀 올바르게 금융을 교육시키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갔는데 한 학생 둘이 진짜 절친이래요. 절친인데 한 친구는 선생님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가 달라요? 주식은 뭐고 펀드가 뭐예요? 6학년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그게 뭐야? 나 너무 어려워. 그런 말 나 처음 들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죠. 너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를 하세요. 하고 이 친구는 우리 엄마는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해야 할 거는 아이들부터 금융교육을 시키자. 라고 해서 제가 금융권에 취업을 하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가는 게 금융교육 관련된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포스팅을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계속 저는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학생 재테크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입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권한이잖아요. 하지만 소비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계부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사한테 저 가계부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가계부책을 누가 사느냐의 분위기였어요. 엑셀도 있고 무료 어플도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누가 가계부를 사? 라지만 저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거는 올바르게 잘 쓰기만 하면 돈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질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을 해서 2017년부터 가계부를 매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인 기업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건 나의 취미인데 설마 이게 업이 되겠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또는 SNS가 좀 무료 플랫폼이잖아요. 그 무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블로그가 어려워 하는 분들은 오히려 영상에 더 강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올려서 편집을 해봐도 괜찮고, 편집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날 것을 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20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한 말씀. 일단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네. 보통 가계부를 절약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더 넘어서 쓰다 보면 내가 하루의 일과를 쭉 볼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이 항상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 택시비가 나올 거고, 항상 내가 술을 좋아한다 하면 치킨, 맥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중에서 무조건 택시, 술, 커피가 낭비가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아쉬운 낭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시도 일찍 일어나면 되죠. 네, 지각 택시가 있고 생존 택시가 있어요. 저는 생존 택시는 지방에서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타요. 근데 여기서는 집 앞에, 코앞에 버스 정류 다 있으니까 그거를 탄다면 저는 지각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서 나에게 필요한 소비를 집중적으로 하면 돈을 안 쓰거나 써도 죄책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 내 돈의 지출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기록하는 거구나. 네, 그렇죠.